자수를 연구하러 간다고 갔는데 워낙 기초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자수라는 그 단어도 미국 대학교에서는 제가 NY로를 갔어요. 5번가 마지막에 7가에 있잖아요. 뉴욕 시내에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참 자수라는 말이 생소했었어요. 아마 어려운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인식시키는데 힘들었던 거. 자수라는 게 그 단어조차 몰랐으니까. 그래서 뉴욕 대학에 가서 이제 조교 잡을 얻어서 자수를 이제 가리키려고 했는데 그게 생소한 그 과목이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결국에는 이제 그 자수, 명주 자수를 를 우리 미국의 생활에서 적합한 우울 자수로 바꿨어요. 서양 자수죠. 그러니까 서양 자수로. 동양 자수를 가리킨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서양 자수를 해서 그 과목을 Five Art이라는 걸로 고쳤어요. 인브로이드리 코스가 아니라. 그것이 제일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던 그 일이 인식시키는데 어려웠고.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미국에서 명주자수가 있거나 그런 게 없는 걸 조사를 충분히 안 해가지고 무조건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박물관 컬렉션 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수를. 근데 자수를 가리키는 아카데믹한 코스가 없으니까 자신이 혼자서 박물관 컬렉션 룸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분해라는 게 그게 꼭 해서만 될 입장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수가 원래 연구 재료로 쓰여질 만한 학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 자체, 단어 자체도 만들어야 될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그 자수에 대한 그 레이블 같은 거가 아직 완전히 내가 갔을 때는 안 돼 있는 형편에서 나는 동양 자수를 찾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연대라든가 또 만들어진 원산지를 찾아내려니까 기록에서는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실과 패턴 또 스티치 결국에는 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를 분해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는데 박물관에서는 만지지도 말라 숨도 거기 쉬지 말라 장갑을 껴라 하니까 테크닉을 조사할 때는 결국에는 뒷면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앞에만 보기 위해서 결정을 못하는 게 테크닉의 정말을 보려면 뒷면으로 어떻게 바늘이 왔다 갔다 했나 그걸 보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형편되는 대로 사서 다 이렇게 뒷조사를 하느라고 테크닉에 대한 조사하느라고 또 실도 만드는 시기가 언제나 이거를 알게 되려면은 결국 레퍼런스가 없어서 실도 쓰여진 자료 거기에 그려진 패턴 그 패턴의 영향을 전부 찾아야 되니까 아까 저기 전시관에서 보셨겠지만 그 처음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있는 그 유물들이 그냥 그 유물의 가치성보다는 인포메이션 때문에 놓은 거거든요. 청동골 같은 거에 되어 있는 그 사슬수 그거는 춘추 전국시대 거니까 우리 기원전 500년, 400년 전이죠. 그때 그런 자수가 있었다는 거를 내가 연구할 때 레퍼런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뒤를 볼 수밖에. 그래서 데이트를 내는데 도움을 받았고 또 원산지를 찾을 때는 어느 나라에 어떤 자료가 쓰여졌나 찾다 보니까 그게 분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내가 생각하기에는 콜라보레이션을 협조해서 같이 뭐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가장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박물관 자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전시라고 컬렉션을 하는가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컬렉션 우리가 하려는 그 취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이해가 된 다음에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박물관이 어떤 그 자기의 특징적인 유물을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하고 싶은 그 상대방의 박물관이 성격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동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정된 텍스타일 박물관에서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되지 않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원이라는 건 제 호입니다. 옛날에 60년대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깨끗하게 잘 그런 마음으로 예술에 담아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원이라고 지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설원재단이라는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등록을 정식으로 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사회 문화 교육을 하는데 인정을 받은 거고요. 1968년에 그 설원 동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한국에서 1965년에 국제 자수공예 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보케이셔널 스쿨입니다. 직업 학교. 그래서 환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직업을 잡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아는 건 자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5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그때 20대 중반쯤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리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재작년하고 몇 년 전에 내가 여기 한국에서 와서 자수하는 분들의 몇 분 만나봤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갔을 때보다 별로 많이 발전한 게 없더라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거를 생업입니다. 자수를 놔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세를 내고 모든 가정에 쓰는 그거를 해나가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공예 기술을 그 기능이 그렇게 좋은데 그 수요자가 적으니까 참 형편이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나만이 할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이 한국의 공예, 자수 플러스 공예인들이 그 좋은 재주를 좀 한번 보여줄 수가 없나 생각을 하다가 내가 뉴욕에 살으니까 내가 그러고 박물관 개통에 맞는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한번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선 인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수요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그래서 그 설원재단에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내가 학교 나온 지 정년 퇴직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자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중심지에서 번화한 데서 조그만 내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자수를 가르치는데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자수를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느끼고 배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나라 자수가 고리타분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와서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 자수하는데 그 자수하는 시간 2시간이라는 거를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와서 그 2시간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배운 게 이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최근에 와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학원에서 내 연구소에서 공부한 미국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강습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서 하지만 부모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만날 게임만 하고 있다가 그 시간만은 잔소리 안 해도 띄워놓게 되니까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수가 꼭 명주 자수가 아니라도 거기에 그 디스플레인 하는 거,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운다든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내년에는 또 금년입니다. 금년 10월 달에는 또 강의 초청을 받아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강습을 합니다. 워크숍을. 그래서 그런 스케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에 사는 지가 오래되고 가족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질 못했는데 지금 작년에 아까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박물관에 계신 분들이 조금 얘가 뭐를 한다는 거 아는 분들이 가끔 부탁이 와요. 작년에는 한국의 작가들이 와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협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재단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힘 닿는 데가로 협조를 해서 한국의 공예인도 제가 초청했어요. 조각가도 초청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전시도 했고 또 아트 앤 디자인이라고 유명한 공예 박물관이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 그 박물관에서 미술관입니다. 작년에 11월에 한국의 20명의 공예 예술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하는데 초청이 와서 협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우리 한국의 공예인을 좀 시연을 시키고 싶으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 얻어서 한국의 자수 명장을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연을 이틀을 했죠. 그랬더니 상상 외로 박물관에서도 상상하지 예측을 못했던 만큼 이게 대성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현대 기계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해 가지만 반면에 우리의 그 크래프트맨십 수공예가 이만큼 미국에서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 나가면 들어오고 수 넣는 거를 보느라고 뭐 강의도 제가 했죠. 또 한 사람 나가면 이런 일이 이틀 동안 벌어졌어요. 뉴욕 59가 중심지에서 아트 앤 디자인 뮤지엄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서론재단의 미션입니다. 박물관은 관객이 자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사람이 오지 않는 박물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박물관 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박물관을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있을 때만 해도 박물관 그러면 특수층에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외국에서는 그 박물관에 그거를 방문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전시할 때는 물론이고 중간중간에 아동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치하고 자기를 알리고 문화활동에 정말 심려를 기울이기 있는데 미국에도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에게 많이 전달되기는 물론 캐탈로그도 중요하지만은 그 곳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 박물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이렇게 훌륭한 박물관이 많고 와서 정말 내가 감격한 거는 제가 있을 때는 박물관, 국립박물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수백 개의 박물관이 있으니 그게 다 교육이거든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열을 내는데 좀 안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이 안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